네, 화요일에 고민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3천당 제약이요. 네네. 19만 원에 네. 50%.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한번 수익 보셨던 건 아니실까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좀 됐어요. 조금 되셨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어떻게, 요즘 지지부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을 들어주신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되셨다고 하면은 뭐 23만 원도 아마 보셨던 것 같긴 한데 다시 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비중이 꽤 높으시거든요. 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 항병변성 치료제인데 네.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13조 정도 규모가 되고 비만 치료제 시장은 향후 1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돼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과 지금 시장에서 일단 바이오시밀러 시장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양당 모두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이제 재료적인 측면,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 같은 좀 비슷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뭐 비슷한 이제 유의 기업들을 보면 뭐 ABL 바이오 그리고 그 알테오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펩트론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보다는 살짝 둔화가 된 흐름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최근에 저항을 약간은 막고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매수가 19만 원 이상의 돌파 흐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비중이 50%를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19만 원 이상 수익성이 나와서 우리가 한 20만 원, 21만 원까지 가면 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 뭐 금리 인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정치적으로 좀 양당 모두 우리나라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수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항상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또 압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FDA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혹시라도 약간의 리스키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일시적 변동성이나 흔들림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전 50%의 비중을 21만 원 정도 왔을 때는 절반 정도는 반드시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절반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엔 지금 아일리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오늘 또 머크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전체적인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M7 기업들이 살짝 약할 때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을 좀 캐리해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비중을 좀 덜어두시고 남은 비중은 홀딩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뭐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일단은 21만 원 정도 온다면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챙겨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목표가는 좀 반 덜고 어느 정도 봐야 되나? 21만 원 이후에요, 시청자님? 다음 목표가. 21만 원에서 네. 일단 절반 정도 덜어내시면 그때 이제 비중 한 25% 되실 건데 그 남은 비중은 저는 일단 좀 욕심을 부리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23만 원에 또 한 번 줄이시고요. 남은 물량은 또 그 이상의 만약에 뭐 유한양행도 FDA 승인이 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잘 형성됐을 때는 이번에 고점을 다시 뚫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5%라도 남겨두시고
수익 챙기시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든든하게 45%는 챙겨놨으니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끌어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면 그때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도 좀 좋게 보고 계시고 삼천당 제약만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잘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삼성 SDS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만 5천 원에 20%인데요. 네네. 이게 오래됐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게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네. 네. 그래 앞으로 전망하고 어떤 시기로 대처를 해야 되고 네. 한 10%를 좀 이게 팔고 싶은데 네.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되고 좀 그런 게 좀 답답하고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17만 4천 원까지는 또 그러니까요. 보셨던 거네요, 시청자님. 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오. 이번엔 반대로. 네,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사실 매수가까지 와도 대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할까요? 우선 17만 5천 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네. 최소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비중은 10%를 줄이고 싶다라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연초에 매수가 부근 왔을 때 지금에 와서 줄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S가 물류 쪽 사업하고 클라우드 쪽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하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 SDS도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상당히 좀 무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줄이고 싶다고 하시니까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만약에 나는 이거 좀 여유 있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루할 건데, 전 17만 원 다시 넘어갈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 난 좀 더 길게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단가가 17만 5천 원이에요. 비중이 20%고. 그럼 저는 반대로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17만 원의 매수가니까 14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그 사이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보통 한 평균 단가가 한 16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단가가 낮아지니까 16만 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으로 좀 전환되니까 그때 차라리 20%를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10%만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매수 단가를 낮춰보는 방법도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네네.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닷없이 많이 빠졌는지 그게 좀 뭐 악재가 있나 하고요.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나올 만한 악재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제법 많이 밀렸어요. 제법 많이 밀린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 종목도 다 같이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밀렸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13만 원 그 사이에 오게 되면 10% 정도는 충분히 늘려도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시원하게 풀어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셨어요. 예, SNS텍이고요. 네. 평단이 34,000원이고, 네. 지금 비중은 11% 남아있는데, 원래 15%였어요. 근데 네네. 아침에
급락을 해서 던지다가 마저 다 던지질 못하고 11% 정도 좀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크게 손실은 그러니까요. 아니었는데 오늘 또 10% 급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네. 대응해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SNS 텍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오늘 이제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10%나 많이 밀린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이유가 있는 게 네. 이제 EUV 노광 장비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 반영에 대해서 개화를 하려면 그게 2026년은 돼야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이 실적에 금방 반영이 되고 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랑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채택한다는 소식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커져 있던 상황인데 그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감으로 네.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실적이 괜찮더라도 추후에 항상 시장은 지금 괜찮은 것도 좋지만 추후 앞으로 먹거리가 있을 것이냐, 앞으로 수익성이 유지되고 더 큰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실망감이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NS텍은 저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 하염없이 좀 밀리고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딜레이된 부분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빛을 발하는 시기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6년이라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기업이라서 저는 지금 당장 비중에 대해서 지금 11%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1%의 비중은 좀 홀딩의 의견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홀딩하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뭐 횡보의 기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한 이후에 그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저는 비중 확대까지도 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시고 시간이 대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괜찮겠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은 소요될 수가 있다라는 또 의견을 드려봤어요. SNS 때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종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1939님이신데 블루엠텍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5,900원 그리고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블루엠텍 지금 좀 많이 좀 밀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했거든요. 사실 작년 말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밀렸는데요. 의약품부 유통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심시건부사채를 좀 발행을 했어요. 왜 했지? 신규 상장한 애가? 그리고 신규 상장한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해소 물량 일단 6개월 차까지 넘어갔는데 일단 1년 차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15,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한 1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매도하시고 만약에 제약주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나오는 제약주 사세요. 많이 올라가 있는 제약주 사지 마시고 또 물리면 또 안 좋으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 나오는 제약주 많아요. 지금 바닥에 있는 거 그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봤어요. 블루엠텍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2129님 도와드릴게요. SFA 반도체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6,25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일 떨어지는데 진단 좀 꼭 해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청자님 7월 내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네, 일단 SFA 같은 네.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1월 달쯤에 두산에 인수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커졌었어요. 두산 테스나와의 이제 좀 시너지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두산 그룹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뭐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혹시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사라졌고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종목군은 또 아니다 보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업황 떼고 봤을 때 그냥 반도체라는 이유로 종목들이 막 불타오르고 갔을 시기가 있고 지금은 그 시기와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SFA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은 좀 저는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매수가가 6,25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는 있으신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역배열이고 더 이상의 하방에 대한 부분도 아예 이제 끝났다.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 비중을 저는 절반이라도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절반의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세가 나오고 상승 반등 탄력이 좀 나왔을 때 남은 물량은 정리를 하시건 아니면 진짜 우리가 시장에서 두산과 관련된 부분이 그때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또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어떤 대응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원하는 모멘텀 에 대한 부분은 HBM 관련 두산 인수 이런 기다렸던 소식에 대해서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모멘텀이 언제 어떻게 이슈로 또 나올지는 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SFA 반도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경로를 바꿔서 전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000원에 30%.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4, 5개월 됐어요. 4, 5개월 가지고 계셨고요. 그러면은 한번 수익도 보셨었네요, 시청자님. 그 수익 날 때 52주 신고가를 뚫고 네. 들어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네. 계속 그 이렇게 이후로. 빠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0,000원까지 또 보셨는데 되게 아쉬우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어제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어요, 정재훈 대표님. 이거 좀 다시 시세가 좀 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4, 5개월이 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가로 보면 4, 5개월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되신 네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단기로 좀 들어가셔갖고 나 수익 좀 내고 나와야지라고 하셨을 건데 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매도를 안 하셨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버님은 단기의 체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기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이 지금 HB 솔루션만 이런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좀 압축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가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사업 쪽도 진행하고 있고 사업 확장을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물이 좀 나와줘야지만 일단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6,000원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눌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7,000원대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더 이어서 받는 게 어떨까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라 라고 말씀 드려봤습니다. HB 솔루션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예, 준호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37,600원에 네. 20%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실까요? 이게 매수가까지 올랐는지, 네. 매수해도 될지, 어디에 될지 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뷰노는 이번에도 중립이 나왔습니다. 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뷰노도 참 최근에 좀 은근히 들어오는 종목인데 약간 횡보세를 보이다가 조금 음봉이 나왔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을 드리지만 결국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작년부터 원했던 게 바로 실적을 원했었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고 네. 이번 관련돼서도 지금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정도나 돼야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딥카스에 관련된 모멘텀, 지금 미국 시장에 또 FDA 승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로서의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될 거라는 부분인데 그게 당장의 수익성에 연결이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먹거리적인 부분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최근 JLK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시세의 연속성과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이 다 같이 좀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그때 진짜 우리가 좀 크게 수익이 나고 크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측면인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식이 나와도 항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히거나 이러다 보니 지금 관련돼서 이 업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한두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좀 빠르면 저는 하반기 때부터 움직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횡보하는 구간, 바닥권까지 꽤 많은 주가의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올려줄 거라고 보는데 그 기간적인 부분들이 과연 실적이 찍히고 난 이유냐 아니면 실적이 이제 잘 나올 거니까 그 앞에 선 반영이 돼서 좀 움직일 거냐에 대한 여부일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뷰노도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하고 보시되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 지켜보자. 뷰노에 대한 의견 알려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7253님이신데 GI 이노베이션 들고 계십니다. 1,800원에 비중은 무려 50%. 제3자 유증과 12발행 공시로 추가 악재로 작용할지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진짜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200억 원 규모 12발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시간 내에서 주가가 그렇게 밀리고 있지는 않아서 괜찮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임상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나 어찌됐든 12발행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나올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니까 기존의 투자자들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좀 합쳐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발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들의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50%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사를
확인을 하고 50%를 좀 매수를 하신 건지 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상담을 요청하셨더라면 아마 이건 단기로 좀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빨리 12,000원 회복해줘야 돼요. 12,000원 빨리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좀 지루한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좀 12,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냥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뭐 추가적으로 좀 보든가 아니면 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든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의 이노베이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2536번님 바이오니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6,000원대, 40% 오늘 많이 빠졌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최근까지는 그래도 큰 손실은 아니었는데 네. 오늘 14%나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뭐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라고는 하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많이 밀린 거예요? 일단 실적 전환 이슈 말고 새로운 지금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이 되는 부분은 없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실적에 대한 물론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이유일까라고 봤을 때는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기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네. 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주주 지분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식이나 이슈들이 갑자기 따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지만 이렇게 빼놓고 또 갑자기 안 좋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지금 29,700원 부근, 29,500원 부근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에 대한 지지인데 여기까지 무너져 버리면 추가적인 하방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40%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내일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탈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비중을 마음 같아서는 다 매도를 하셨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40% 비중에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끔가다 또 이렇게 뺐다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으시다고 하신다면 비중을 남겨놓는다 하시더라도 저는 일부라도 꼭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뚜렷한 이유 없이 밀리는 게 더 걱정인 것 같은데 내일 좀 주가 흐름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창에 바레님 도와드릴게요. 콜마 B&H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7,768원, 비중은 5%. 보유하는 게 좋을지 현금화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재훈 대표님, 콜마 B&H가 뭐 실적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후로는 약간 부진하긴 하거든요. 지금 실적 나올 때까지 좀 보유를 해볼까요? 오늘 사신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 바닥이에요. 5% 정도밖에 좀 안 되고요. 네.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만들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된 부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게 매출 비중이 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죠. 올라간 부분들이 없으니까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그 이상 올라갈 거예요. 19,000원 위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5% 비중이시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 가져가셨다가 19,000원 위에 오면 그때 좀 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굳이 지금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주가 바닥인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좀 손절을 하기보다는 19,000원 정도 갈 때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바레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좀 정성스럽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3가지 방법 열려 있고요. 전화 02-2000-4919번,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좀 진행을 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도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